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52번째 시간입니다. 해설본이고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상당히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이 글자는 배정 한자에는 속해 있지 않은 급수 외 한자이고 쓰게, 모자란 뜻이죠. 모자입니다. 특히 이렇게 눈까지 푹 눌러 쓰는 모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귀족들이 머리에 쓰던 관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 글자는 멀경자, 실제로도 이 부수는 멀경자로 되어 있어요. 에다가 두 이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4획입니다. 눈목자와는 다르고 달월자와도 다르기 때문에 쓰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좀 삐뚤어졌네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쓰게 모자입니다. 모자 할 때도 이 글자가 들어가죠. 일단 이 글자는 소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설문의 자를 보시면 대서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는데 보시면 이 아래에 지금 공간이 남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거는 설문의 자에 보시면 모자에 달려 있는 장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래쪽은 머리가 들어가는 이 부분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을 비워놓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설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쓰게 모자는 보통 이 성인들의 관과는 다르게 많이 지역의 오랑캐, 남쪽의 오랑캐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쓰는 그 두건 같은 것이다. 모자, 쓰게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경자, 이건 모양이겠죠. 뜻을 따르고 두 이자는 그 장식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 쓰게 모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이 모자라는 뜻을 다 따르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글자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은 지금의 발음과 비슷하게 반절법으로 모로 되어 있네요. 이 만이라는 건 특히 만이라는 건 남쪽의 오랑캐를 보통 얘기해요. 남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이는 보통은 동이인데 같이 썼다는 것은 그냥 중원을 제외한 나머지 오랑캐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민족, 소수민족 풍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두건 같은 걸 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단옥제가 줄을 달았는데 좀 뒷부분이 길어서 저는 앞쪽만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혹은 만이족의 머릿속에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모자를 동시에 그렇죠? 일컫는 셈이다. 아이가 쓰는 것도 쓰게 모라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오랑캐라고 하면 좀 어감이 좋지 않으니 중원 한족 외의 민족 그렇죠? 소수민족이 쓰는 관이 아닌 그런 모자를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의 경우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자를 쓰는 것이고 이 적이라고 했네요. 이 적은 보통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얘기를 할 때 쓰는데 오랑캐들은 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관을 쓰지 않고 모자를 쓰는 것을 쓰게 뭐라고 일컫는 것이다 라고 단옥제, 청나라의 단옥제는 줄을 달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 애가 쓰거나 아니면 오랑캐들이나 쓰는 그런 이렇게 푹 눌러 쓰는 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귀족들이나 왕후들이 쓰는 그런 면류관이나 모자와는 모자가 아니라 관과는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럼 쓰게 모자가 들어간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전에 이체자를 보시면 많이는 없습니다만 이 우리 모자 할 때 이 모자가 바로 이체자 동차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단옥제의 주에도 보면 이런 모자와 일치한다라는 설명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투구 주자, 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고요. 두자이기도 하고요. 투구 두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번 설명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쓰게 모자는 달 월자하고도 비슷하고요. 눈 목자하고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날 일자와 가로 월자도 비슷한데 다 아니고 원래 정자체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자가 나왔으니까 모자를 설명하기 전에 그 전에 무릎 쓸 모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험이라고 할 때 무릎 쓸 모자를 쓰죠. 예, 무언가 무릎 쓰다는 것은 뒤집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있느냐 보시면 근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 아래까지 이렇게 얘가 덮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눈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럼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모험이라고 얘기하고 뭔가 눈을 질끈 감거나 눈이 약간 가려진 상태에서 하는 행동을 상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릅쓸 모자는 눈까지 푹 눌러 쓴 모자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의 신자체에서는 이것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날 일자나 가로 왈자처럼 그냥 줄여서 써버리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만 유일하게 이렇게 쓰는 것이니까 그냥 일본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쓰는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학습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자도 역시 일본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날일자처럼 씁니다. 모자는 아까 무릅쓸 모자랑 비슷하죠. 대신 수건 건자 있기 때문에 천으로 만들어서 눈까지 아래까지 내려 쓰는 그런 모자를 보통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례할 때 그죠? 갓 관자와는 구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그죠? 면류관 면자도 있습니다. 류자는 깃발 유자를 쓰는데 여기에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쓰개 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면할 면자인데 이 면할 면자도 일부의 학자들은 투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투구 위에 또 무언가 모자를 쓴 그런 모습이고 이것은 왕이나 왕후 정도만 쓸 수 있죠. 황제나 면류관입니다. 면자는 발음을 나타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여기에도 쓰개 모자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구 주자에도 아래가 달월, 6달월이 아니라 쓰개 모자인 것을 알 수 있죠. 소전에 보시면 조금은 애매하지만 근문에 보시면 투구 주자 위에 이렇게 아주 멋진 장식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구에 이렇게 뭔가 삐죽삐죽한 이런 장식을 예전에 장수들은 많이 쓰고 있었죠. 그걸 생각하시면 이 위에 있는 말미암을 유자는 투구의 삐죽한 뾰족한 모습을 장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쓰개 모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면할 면자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투구의 모양으로 보기도 합니다. 모자의 모양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면류관 면자, 이렇게 쓰지 않죠. 면자에다가 쓰개 모자에다 면할 면자를 하면 이게 면류관이 되는 이유가 이게 투구이다. 혹은 투구를 썼으니까 죽음을 면하다. 혹은 왕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확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할 면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설명하는 면할 면자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보통 자원풀이하는 면할 면자가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가장 최자에 대해서 이 쓰개 모자의 원형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그런 자원풀이인데요. 원래 이 취할 취자 자체가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내가 얼마만큼 많은 적들의 목을 베었는지 조금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무거운 목이 아닌 머리가 아닌 귀를 이렇게 잘라서 손으로 취해서 물론 자르겠죠. 한쪽을 잘라서 나중에 포상을 받은 거죠. 내가 이만큼 적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이제 포상을 내리게 되는 건데 그 중에 이걸 만약에 날일자가 아니라 쓰개 모자로 하게 되는 경우는 이거는 일반 병사가 아니라 장수의 귀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므로 이게 가장 최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학자가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는 해석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최자는 전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 날일자가 왜 있는 것인가? 그렇죠?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만약에 쓰개 모자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투구를 쓰고 있는 장수의 목을 베어온 것이니 귀를 가져온 것이니까 그걸 가장 훌륭한 것으로 쳤다라고 조금은 해석을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가져온다, 취한다라고 하니까 또 모을 찰, 사진 찍은 찰자도 연상이 돼서 아예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촬영이라는 말로만 거의 쓰고 있죠. 여기에 최자가 들어간 것도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으다, 귀를, 좀 끔찍한 얘기지만 귀를 모으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 쓰게 모자에 관해서는 활용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쓰게 모자를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도 설명드리고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쓰게 모자, 중국도 비슷하겠죠? 마오라고 읽습니다. 타이완도 글자체가 똑같고 마오라고 읽고요. 일본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모나 모로 읽고요. 훈독을 잠깐 살펴보시면 카브로 뭔가 뒤집어 쓰다라는 뜻을 아예 가지고 있습니다. 쓰게 모자에. 그렇죠? 무언가를 덮다에, 감추다에 또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쓰게 모자의 원래의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쓰게 모자, 비록 급수 외 한자지만 다른 모자라든가 면류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뭐 무릎 쓰다, 무릎 쓸 모자 등의 한자를 구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쓰이는 이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50, 그렇죠? 두 번째 시간, 152번째 컨텐츠는 그렇죠? 이 구성 요소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쓰게 모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